도형의 이동 해봅시다. 도형의 이동. 자, 도형의 이동 첫 번째 평행 이동. 자, 점이랑 도형이 있는데요. x, y라는 점이 있는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x 더하기 b 더하기 y 더하기 그렇지. 그런데 도형이라면 우리가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도형은 몇 개 배웠어요? 3개 뭐야? 원 과? 직선 과? 이차 함수 세 가지. 그러니까 걔네들은 방정식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단원 이름이 도형의 방정식이거든. 그래서 등호가 있을 거야. 등호가 는방이 나옵니다. 방정식이라서. 그래서 이 친구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게 된다면 얘는 부호가 바뀌어서 들어갔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얘가 점인지 도형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등호가 있으면 도형입니다. 방정식입니다. 등호가 있으면. 등호가 없으면은 점입니다. 그래서 등호가 없을 때는 점을 이동시키면 되는 거고요. 등호가 있을 때는 이렇게 부호 바꿔가지고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칭 이동.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은 y의 부호가 바뀝니다. x는 그대로 가고요. y의 부호가 바뀌면 됩니다. 이게 점으로 주어졌을 때도 그냥 y좌표의 부호만 바꾸면 되고요. 도형으로 주어지면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으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은 x좌표의 부호가 바뀝니다. 세 번째,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하게 되면은 둘 다 부호가 바뀝니다. 네 번째, y는 x에 대칭 이동하게 된다면 x랑 y의 위치가 바뀝니다. 기억나세요? 다섯 번째,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 이동하게 된다면 얘가 부호도 바뀌고 위치도 바뀝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런데 원이랑 우리가 지금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도형은 세 가지라고 그랬지? 직선, 이차함수, 원. 그런데 이차함수랑 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점들이 있죠. 어떤 점들이 있지? 중심 원은 중심이 존재하고 이차함수는 꼭지점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평행이동을 시키거나 대칭이동을 시키거나 할 때 이차함수랑 원 같은 경우는 그 특징적인 점, 꼭지점과 중심을 가지고 이동시키는 게 좀 더 편하긴 합니다. 오케이? 그렇게 이동시키는 게 좀 더 편하긴 해요. 그 다음에 47쪽에 쓰셔야 됩니다. 자, 일반적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때 y는 mx 더하기 n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면은 이렇게 y는 mx 더하기 n이라는 직선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점이 있습니다. p라는 점이 있습니다. x1, y1이라고 할게요. 얘를 대칭 이동시켜서 나온 점을 q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직선을 우리가 L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한 점을 어떤 그냥 의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을 시켜준다면은 얘를 대칭 이동을 시켰을 때 여기 거리랑 여기 거리랑은 어떻겠어요? 똑같겠지?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대칭 이동시켰으니까 여기에 가게 크기가 90도가 된다는 것도 괜찮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쓰는 아이디어는 어떤 아이디어를 쓸 거냐면 PQ의 기울기랑 L의 기울기랑 수직이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얘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두 번째, L이 PQ의 중점을 지나가지. 그러면 중점의 좌표를 대입할 수 있어요. 누구에다가? L에다가. 괜찮아요? 그럼 이제 x1y는 문제에서 주어지는 거고요. 얘도 주어지는 겁니다. x2, y2에 관한 연립방정식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귀찮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네들이라면 y는 x 더하기 k 또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y는 x 더하기 k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면 이렇게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 점 p가 있습니다. 얘를 a, b라고 할게요. 얘를 대칭시켜서 나온 q라는 점을 c, d라고 하겠습니다. 이 q의 좌표를 암산으로도 찾을 수 있어요.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찾느냐? p의 x 좌표가 뭐예요? a를 여기 x 자리에 대입해. x 자리에 a를 대입을 하면 y가 뭐가 돼요? a 더하기 k가 되지. 그게 얘야. D의 좌표가 a 더하기 k가 돼. 얘 x 좌표를 여기 x에 대입하면 나오는 게 y 좌표야. 얘 y 좌표가 b죠. 이걸 여기 y 자리에 대입해. 그럼 x 좌표가 뭐냐면 b-k죠. 그게 얘야. 이렇게 찾으면 끝이에요. 왜 그러냐면 얘를 k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기 전 상황으로 내리는 거야. 얘를. y는 x로 만드는 거야. y는 x로 만들어주면 얘네들은 대칭만 되잖아요. x의 위치 바꾸는 거지. 그래서 얘를 k만큼 다 내려. k만큼 다 내렸을 때 b-k랑 c-k랑 같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얘를 찾은 다음에 얘를 다시 k만큼 들어 올려야 되는 거야. b-k랑 c-k랑 같으니까는 b랑 c랑 같은 거겠지. 얘를 k만큼 들어 올려가지고 얘가 되는 거야. c는. 이해돼? 논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에 대해서 대칭하는 것도 요렇게 있을 때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p라는 점이 있다고 합시다. 너무 위에 있네. 얘를 이렇게 대칭 이동시킨 걸 q라고 할게요. 얘를 a, b라고 하고요. 얘를 c, d라고 한다면 x좌표 a를 대입을 해요. x자리에 a를 대입을 하면은 y좌표가 마이너스 a 더하기 k 이렇게 쓸 수 있고요. b를 y자리에 대입을 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b 더하기 k죠. 이렇게. 괜찮아요? 네. 요걸 써주세요. 40 거기 몇 쪽이었니? 47쪽에. 이게 이러면 되게 쉬운데 이게 시험에 나오겠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지우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친구는 나랑 평생 갈 친구라고 생각이 되면 알려주세요. 근데 이 친구는 그냥 적당히 관계가 멀어질 것 같다. 그럼 알려주지 마세요. 알았지? 실제로 많이 나옵니다. 내신에서도 모의고사에서도. 이걸 구하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바탕으로 이제 다른 문제로 점점점 넘어가는데 단계 중에 하나로 나오는데 그래도 이렇게 푸시면은 훨씬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중점을 지나간다. 그런 걸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잘 썼어? 둘 다 썼어? 네.
이거 안 썼잖아. 그 다음에 이거는 쉬워요. 점대칭 P라는 점이 x1, y1 얘를 어떤 a, b라는 점에 대해 대칭 이동하게 되면은 x2, y2가 될 텐데 여기서 쓸 수 있는 아이디어는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거리가 같죠? 네. 그래서 얘의 중점이 얘가 되거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인 거리 3칸 만약에 움직였으면 여기서 3칸 더 가면 돼. 2칸 올라갔으면 2칸 더 올라가면 돼. 이동한 거리가 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와우. 자, 그 다음에 다 했지. 대칭 이동도 다 했고 최단 거리 하면 되겠다. 이거는 48쪽 위에 쓰시면 됩니다. 움직이는 점을 한문으로 뭐라고 할까? 맞아. 동점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점, 고정된 점을 한문으로 뭐라고 할까? 부동점. 정점. 정점이에요. 최단거리 문제는요. 동점의 개수만큼 고정된 점을 대칭을 시켜야 되는데 대칭이 되는 축이 어느 축이냐면 동점이 움직이는 축입니다. 동점이 움직이는 축. 동점의 개수만큼 정점을 동점의 축에 대하여 대칭을 시킵니다. 동점이 3개가 나오면 고정된 점을 3번 대칭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 간단한 예를 보여드리자면 y는 x 위에 한 점 p가 있고요. 여기에 그 다음 여기 a가 있고요. 여기에 q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삼각형의 둘레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움직이는 점이 지금 p와 q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이제 고정된 점은 a거든요. a를 몇 번 대칭해야 되냐면 2번 대칭해야 돼. 얘가 움직이는 축이 y는 x야. 그래서 a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한번 시켜야 됩니다. a1이 되겠죠? 그 다음에 a를 x축에 대해 한 번 더 대칭을 시켜야 됩니다. a2가 되겠지? 그래서 얘를 연결하면은 이 거리랑 이 거리랑은 같고요. 연결하면은 이 거리랑 이 거리랑은 같습니다. 동의하세요? 그럼 이 삼각형의 둘레랑 같은 것은 여기서 이렇게 오르면 되겠네. 그럼 최단 거리 뭐야? 바로 연결한 게 최단 거리가 되겠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요것에 상위 버전이 있습니다. 원 위에 동점이 존재할 때입니다. 동점이 축 위에 있는 x축이나 직선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원 위에 있어. 원 위를 막 움직여. 그래서 우리가 원 밖에 한 점에서 원 위에 한 점까지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은 찾을 수 있지. 중심까지 거리 구한 다음에 반지름 빼고 더하면 최대값 최소값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점들이 여러 개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원 위에 동점이 나올 때는 동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보통은 2개 이상입니다. 그래서 원 위에 있는 동점 말고 다른 동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동점에 대해서 원을 다른 동점의 축에 대해 대칭시킵니다. 원을 대칭시켜야 돼요. 원을 대칭시켜서 찾아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원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 여기에 y축이 있고요. 여기에 x축이 있고요. 자, 그래서 얘가 여기 한 점 p가 있고요. 여기 한 점 q가 있고요. 여기에 a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가는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나오잖아. 그럼 이 원을 또 다른 동점이 움직이는 축이 y축이죠. y축에 대해서 얘를 대칭시키는 거야. 그 원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가 P가 온다라면은 연결하면은 이 거리랑 같겠지. 네.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여기 원의 중심에서부터 A까지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만큼 뺀 거, 반지름만큼 더한 거. 뺀 게 되겠죠. 최소값을 물어볼 테니까 반지름만큼 뺀 게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이건 내신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고요. 언제였지? 재작년이었나요? 진명여고에서 원 2개로 나왔었죠? 그지?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여기 원 하나 있고 여기 원 하나 있어서 이렇게 딩 이렇게 가는 거에 최소값 거라 그랬거든? 그럼 이 엎어 쳐가지고 이 원의 중심이랑 이 원의 중심 연결해가지고 반지름만큼 둘이 뺀 게 최소값이었어. 써두세요. 이거는 그리지 말까? 이건 괜히 그려놓으면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최소값 어차피 물어볼 테니까는 얘는 하지 말자. 어차피 물어보는 게 최소값이니까. 다 됐나요? 네. 그림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림 공부 빰. 자, 요렇게 여기 있는 친구를 우리가 f의 x, y는 0이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찾고자 하는 게 예를 들어 f의 마이너스 y 플러스의 1 x 마이너스의 2. 자, 이것의 그림을 그려봐 라고 나와요. 이제 이 그림을 찾는 방법을 차근차근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얘는 이제 대칭이동하고 평행이동하고 다 동시에 들어가 있는데 대칭이동을 먼저 해야 될까? 평행이동을 먼저 해야 될까? 상관없어요. 어디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추천을 드리자면 대칭이동부터 하는 게 좀 덜 헷갈립니다.
나중에. 자, 그래서 우리가 대칭 이동을 먼저 해볼게요. 일단 x랑 y가 순서상의 위치가 좌표가 바뀌어져 있죠. 그래서 일단 먼저 f의 x, y라는 것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해볼게요. 그럼 얘가 f의 y, x는 0 이렇게 바뀌겠지? 네. 그 다음 y의 부호가 마이너스죠. x의 부호는 플러스죠. y의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x축에 대칭해야 돼? y축에 대칭해야 돼? Y축. 네, x축에 대칭해야 됩니다. 이게 많은 아이들이 착각을 하는데 여기가 x좌표이기 때문에 이 x좌표를 바꾸려면 y축에 대칭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대칭 이동을 할 때는 그 문자를 바꿔주는 거야. 평행 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y를 마이너스 y로 바꾸려면 x축 대칭을 해야 돼. x축 대칭을 해야 이게 마이너스 y, x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컴마를 기준으로 x좌표에 있느냐 y좌표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y의 그 부호를 바꿔야 되느냐 x의 부호를 바꿔야 되느냐 그것만 보면 되는 거야. y의 부호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x축에 대해 대칭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네들을 평행 이동시켜야 되는데 자 그러면 x가 x-2로 바뀌어야 되거든. 그럼 x축으로 얼마 이동해야 될까? x를 x 빼기 2로 바꿔야 돼. 그럼 x축으로 얼마 이동해야 될까? 2요. 그렇죠. 마이너스 y를 마이너스 y 더하기 1만큼 이동해야 돼. 1만큼으로 만들어야 돼. 그럼 y축으로 얼마 이동해야 될까? 마이너스 1. 네, 1만큼 이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y 대신에 y 마이너스 1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펼쳐주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이 짓을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좌표 평면상에. 자, 처음에 그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얘를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y는 x에 대칭 안 돼. 그럼 얘가 이렇게 뒤집어지겠지? 그 다음에 이거를 x축에 대칭 안 돼. 그럼 얘가 밑으로 내려오겠네요. 괜찮아? 네. 이건 x축으로 몇 칸? y축으로 몇 칸? 그럼 하나, 둘, 한 칸 올라오면 여기 있겠네. 되겠습니까? 네. 요게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그림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건 내신에선 100% 나옵니다. 이거는 한 문제는 100% 나옵니다. 어제 이거 4개 했는데 애들하고 이거 안 나오면 내가 피자 사주기로 했고 이거 나오면 애들 햄버거 사주기로 했거든? 어떻게 할래? 중간고사요. 아니 기말고사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게 안 나오면 내가 피자 사주기로 했고 나오면 그냥 햄버거 하나 사달라 했어. 사나이 스파이시 버거. 도전? 아니요. 어제 친구들은 도전했는데 1학기 중간고사를 도전할게요. 중간고사 안 나오지 모형이 이동인데 안 나오지 절대 안 나오지. 얘는 거의 뭐 100% 나오는 겁니다. 모든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난이도가 상관없이 할 수 있겠죠? 네. 이거 안 써도 되겠지? 네. 자 이제 문제 풀이 해봅시다. 1품. 자 먼저 111페이지 4번입니다. 111페이지 4번. 자, P라는 점이 있습니다. 얘는 한 번 이동할 때마다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동합니다. 한 칸씩 갑니다. 원점을 출발해서 N번 이동한 다음에 X-6의 제곱에 Y-8의 제곱 이퀄 8 위에 온대요. 그걸 만족하는 서로 다른 자연수의 를 찾아라 라고 했어요. 자, 이 친구는 중심이 6,8이고요. 반지름이 2루트 2인 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원점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얘는 점의 좌표 하나만 찾으면 돼. 하나만 찾으면 나머지 것들은 거의 보너스로 나옵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지금 문제에서 원점에서 출발해서 좌우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씩 움직일 거거든. 그럼 얘는 무조건 x좌표랑 y좌표가 자연수가 될 거야.
그러면 이 원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자연수가 되는 게 어떤 건지만 하나만 찾으면 돼. 하나만. 얘가 0이 됐을 때 얘가 자연수의 제곱이 8이 될 수는 없겠지. 네. 그치? 자연수 제곱 더하기 자연수 제곱을 해서 4가 8이 되는 조합은 4 더하기 4밖에 없어. xy가 자연수니까 제곱한 것도 자연수일 거 아닙니까?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 제곱수, 자연수 제곱 더하기 자연수 제곱한 게 8이 되는 경우는 4 더하기 4밖에 없어. 그러면 결국 4가 되려면 제일 작은 걸 찾아보면 뭐 아무거나 찾아도 된다. 큰 거 찾아도 되고 작은 거 찾아도 되고 아무거나 찾아도 돼요. 뭐 10,10 아니지 10,가 아니라 8,10이 있죠. 네. 8,10은 여기쯤 있을 거야. 괜찮지? 요거를 중심에 대해 대칭시켜봐. 두 칸 더 줄이면 돼. 4,6 이것도 가능합니다. 대입하시면은 그 다음에 요렇게 만나는 친구들 4,10이 됩니다. 괜찮죠? 네. 얘를 대칭시켜서 여기 오는 점은 8,6이 됩니다. 그래서 이동 횟수가 될 수 있는 건 4,6까지 가려면은 10번 이동해야 될 거예요. n은 10이 될 거야. 8,6은 14번, 4,10도 14번, 14번 한 번 있을 거고요. 8,10은 18번. 그래서 n이 될 수 있는 값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해돼요? 근데 네. 저기 시계 2,4는 건데요. 2랑 4, 네. 2 넣으면은 4의 제곱이지. 네. 넘어가지? 아, 아, 아. 그죠? 됐어요? 네. 다음 11번입니다. 이것도 실제로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차함수 위에 있는 두 점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나왔는데 523 기출이랑 내신 기출에서 어떻게 많이 등장을 하냐면 이차함수 위에 있는 두 점이 y는 x 대칭이다 라고 많이 나왔습니다. y는 x 대칭. 그랬을 때 우리가 y는 x 대칭이니까 한 점의 좌표를 a에 관한 식으로 막 나타낼 거야. 아이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어떤 두 점이 원점에 대해 대칭이라면은 여기 원점이 있을 때 요 점의 좌표를 a, 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 이건 괜찮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y는 x 대칭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 좌표를 애들이 어떻게 쓰냐면 이거 바꿔치기해서 나타내거든? 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a라고 써. 그걸 여기다 대입을 하면 4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케이? 2차 함수 위에 어떤 두 점이 y는 x 대칭이거나 또는 원점 대칭이거나 라고 등장을 한다면 두 점의 좌표를 각각 다른 문자로 잡아야 문제가 빨리 풀립니다. 문자를 다른 문자로 잡아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 원점 대칭이라면 x 좌표의 합이 얼마가 되겠니? y 좌표의 합은 얼마가 되겠니? 그렇죠. 뭐야 이거? 그래서 얘도 0이야. 그런데 a 플러스 b가 0이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8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b 자리에 마이너스 a 집어넣으면 되겠죠. 네. a가 얼마야? 2가 됩니까?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찾고자 하는 게 뭐냐면 pq의 길이를 구하래. 그럼 p의 좌표는 2, 2를 여기다 대입을 해줘. 마이너스 6. q의 좌표는 이거 원점 대칭시킨 거니까 마이너스 2,6. 그래서 얘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4의 제곱, 12의 제곱, 160, 4루트 10 이렇게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차함수 위에 있는 어떤 두 점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또는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한다면
문자를 두 개의 문자로 잡으시는 게 문제를 풀기가 더 수월합니다. 한 문자로 잡은 다음에 그거 대칭시켜서 풀면은 더 복잡합니다. 여기서는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한 문자 대칭해도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y는 x 대칭이 더 많이 된다는 것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 18. 자, a가 5,-2입니다. 얘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 l이 있대요. (5,-1을) 지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알았어. 1등이다. 오늘은 이게 백집 테스트라는 건데 일단은 아는 대로만 쓰면 돼. 이 지수랑 로우야. 이거는 아는 대로만 쓰고 이거는 문제풀이거든. 풀 수 있는 거 풀면 돼. 잘할 것 같아. 풀면 오는 거예요? 다 풀면은 만약에 7시 반 전에 다 풀잖아? 그러면 와. 아, 네. 자, 그래서 L이 2,1의 대칭 이동한 후에 X축의 대칭 이동한 걸 L'이라고 합니다. L'은 L을 어떻게 한 거냐면 2,1 대칭 그 다음에 X축 대칭 시킨 게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L'과 L이 A를 지날 때, 그 다음 수직일 때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약간 감각이 필요하긴 합니다. 약간 감각이 필요하긴 한데, 어떤 감각이 필요하냐면, 봐봐봐. 어떤 직선이 있어요. 직선이 있는 한 직선을 한 점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평행하게 됩니다. 평행하게. 직선을 한 점에 대해 대칭 이동하게 되면은, 이 직선에 있는 점들을 다 대칭시키면 되거든?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은 평행해요. 기울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2,1에 대칭시켜라 라고 했거든. 근데 얘가 지나가는 점이 5,-2가 있어요. 5,-1을 2,1에 대칭시키래. 여기를 2,1이라고 한다면 이 점은 얼마가 되겠니? 3칸만큼 줄었죠, x좌표가. 그럼 3칸 더 줄이면 돼. y좌표는 3칸 늘어났으니까 다시 3칸 늘리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1,4를 지나는 직선이거든요. 이거가 이 직선을 여기 대칭시킨 게 마이너스 1,4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걔는 m에 x 플러스의 1 플러스의 4라고 쓸 수 있고요. 이것을 x축에 대해 대칭하네. x축에 대해 대칭하게 되면은 y의 부호로 바꾸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y 자리에 마이너스를 쓴 게 바로 L'이 된다는 거야. 동의해요? 그래서 L'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y는 마이너스 m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4라고 쓸 수 있고요. 자, 얘네가 점 A를 지나간대. 5,-1을 지나간대. 5,-1을 지나가는 경우는 그냥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5,-1을 대입을 하시면은 m의 값이 얼마게? 모르겠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인가요? 두 번째 얘랑 수직이래. 둘이 수직이면 기울기끼리 곱한 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죠? 기울기끼리 곱한 게 마이너스 m제곱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그러면 m제곱이 1이 될 텐데 문제에서 m의 값은 0보다 작대요. m은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오케이? 그래서 A를 지날 때 m의 값이고요. 수직일 때 m의 값 두 가지가 되겠고요. 걔네를 더하래. 둘이 더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직선을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은 기울기는 변화가 없다. 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됐어? 그 다음에 22번 보도록 할게요. 22번. 원 위에 동점입니다. 원 위에 동점. 중심이 2,8인데 접하고 있죠, y축에? 그럼 반지름이 얼마라는 소리야? 2요. 그렇지. 그 다음 여기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가 있대. 그래서 여기 위에 한 점과 여기 한 점 2,0이죠? 2,0이랑 여기 위에 한 점. 얘를 쭉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동점이 원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을 다른 동점의 축에 대해 대칭합니다. 자,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대칭이 돼서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3칸이라서 마이너스 1에서 3칸만큼 오게 되면은 얘는 마이너스 4,8이라고 쓸 수 있을 거야. 괜찮죠? 원이 막 이렇게 그려질 거야. 대충 합시다. 그래서 여기 P가 있다고 했을 때 이 거리랑 지금 같을 거거든.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뭡니까?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 A까지 거리 구한 다음에 반지름만큼 빼면 돼. 반지름은 2고요. 2,0에서 마이너스 4,8까지 거리는 X좌표는 6이고요. Y좌표는 8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10이네요. 10. 여기 거리가 10이네. 그래서 거리의 최소값은 8이라고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네. 그리고 자, 수능형 찍어드릴게요. 수능형. 우리 도형의 방정식의 수능형이랑 실전 마무리까지 다 모두 다음 주까지 해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평면좌표에서 수능형을 보도록 합시다. 98쪽. 네. 백지 지수 98쪽에 3번, 5번, 6번 체크하시고요. 99쪽에 10번, 12번 다음에 원방으로 가셔서 106페이지에 2번, 4번, 5번 그 다음에 도형의 유형으로 가셔서 114쪽입니다. 2번, 3번, 6번 세 문제입니다. 3등 너 왜 그때 월요일 전화 안 받았어? 잤어요. 통화 중입니다. 전화는 통화 중이었길래 딱 끝났는데 전화했는데 엄마가 전화했는데. 봤어? 그거? 네. 너 봤어? 네. 3등이야 3등.